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밥보다 주식이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부터는 제 채널하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채널 이쪽으로 동시에 송출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10시 20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아니 11시 20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11시 20분 넘어서는 제 채널에서만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경제TV 유튜브 쪽에서는 뒤에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약간 오늘이 그 시간을 옮기는 그런 부분에 첫날이기 때문에 진행상의 오류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약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시 방송, 네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송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통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머니님 반갑고요. 하나님 반갑고요. 팀장님 반갑고 HS님 반갑습니다. 희선님 반갑고요. 네, 우리 필리첸도님이 저도 꾹 누르고 왔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제일 먼저 항상 그 셋장님이 먼저 올라오시는데 눌러주시는데요. 항상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쪽에서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PD님이 들어오신 모든 시청자분들 좋은 아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이쪽으로 좀 옮기고 지금 이쪽 저쪽 컴퓨터 2개 보고 지금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장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네. 여호님 반갑고요. 네. 봄날님,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는 반만 부르는데요. 2자로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2글자를 다 보내야 돼요. 혜인님 헷갈려. 저도 헷갈려요. 아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 쳐지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쁠 거 없어요. 시장 다 끝났는데 왜? 오늘 시장 다 끝났잖아요. 오늘 시장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요거 제가 이렇게 화면을 틀어서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금희님이 어디 계신지 한참 찾았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누피님 반갑고요. 10시 라이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개 채널을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이제 그쪽이 지금 처음이라 사람이 많이 안 차긴 하는데요. 곧 많이 찰 겁니다. 네. 로우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나눴으니까 우리 천천히 좀 더 여유롭게 11시 반에 했었던 밥보다 주식은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급해요. 바쁘고 점심시간이고 11시 반에서 12시? 12시 반까지 하는데 11시 반에서 12시 30분 동안에 모든 내용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딱 하고 이제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바빴어요. 근데 지금 10시부터 진행되는 거는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처음이니까 분주해서 그런 거지. 처음이라 분주해서 그런 거고요. 오늘 시장도 아침에 어제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요. 아침에 뜨면은 갭상승하고 갭상승한 이후에는 달리 바뀌는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오히려 분주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에 매매를 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현금 위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에 매수한 종목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수한 종목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로봇주 엄청 올라왔죠. 한번 보실래요? 네, 이거 봐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는 15% 올라왔어요. 로보스타, 그쵸?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 클로봇도 지금 6%. 엔젤 로보틱스. 저는 이렇게 메인 주식을 좋아합니다. 메인 주식을 좋아해요.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로보스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협동 로봇으로 넘어가면 뉴로메카나 하나비전도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 로보틱스가 상장이 안 됐는데 하나비전이 그러니까 하나 로보틱스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울룰루님 반갑습니다. 네. 실시간님 들어오셨고요. 현숙님, 네. 스카이님 한참 찾았어요.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너무 작게 갖고 있어요. 네, 그래도 갖고 있네요.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축하 드려요. 화이팅. 네, 또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백룡 챔프님이 일반의 연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뭔지를 모르겠네. 저는 우리 PD님이 올려주셨네요. 한국경제TV 멤버십. 이 방송하고는 무관한 거고 가입, 구독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구독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요, 우리 그 구독자님들 왜 로봇이 움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스카이님, 울룰님, 룰루님이라고 불러야겠다. 룰루님, 누피님, 누피님. 저 신입인데요. 매일 유튜브 방송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낮 10시 바쁘다 주식 시간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여기에서 요거를 일단은 좀 저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세팅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요. 같이 좀 봐주시고요. 같이 좀 봐주시고 약간 조금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이쪽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컨트롤 V. 네, 이렇게. 그쵸? 제가 들어가죠.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란 번트포 수요일하는데 좀 더 가겠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느 게요? 제가 그거 못 봤는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어느 게? 그렇지. 왜냐면은 그 공장 자동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투버님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 핵심을 놓치신 거예요. 제가 핵심 알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시면 돼요. 왜 로봇 주식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제가 지난주에 로봇 주식을 핵심주로 보고 전 진짜 현금만 갖고 있어요. 지금 많이 팔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로봇 주식은 샀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지금 요 밑에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대형주 넘어선 중소형주. 요거는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움직인 부분도 대형주가 먼저 움직였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 좀 밀리고 있고 다른 쪽도 그래요. 여기 보면은 HD, 현대, 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밀리죠, 그죠? 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방산주도 지금 네레이진, 엑스원 밀리죠. 여기 보면 한전기술, 원자력주 눌리죠. 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커다란 자금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방원에 들어간 자금들이 못 빠져나왔다. 어쨌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슈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고 거래량을 늘려야 되고 거래량이 늘리는 부분에서 이슈와 호재적 부분을 발현시켜야 된다. 그거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그건 뉴스나 이벤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뉴스와 이벤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제일 좋은가? 어느 때가 제일 기회가 좋을까?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불공정한 계약은 맞아요. 그거 공정한 계약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거를 포장할 필요는 없지. 그것 때문에 소 뒷걸음 치다가 쥐를 잡을 수는 있어. 그치? 소 뒷걸음 치다 쥐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정한 계약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물려버리잖아. 세력이나 세력 자금들이 물리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 길을 쓰고 끌어올릴 거라고. 그게 지금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방미,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것들이 끝난 이후에는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도주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투버님, 네, 로봇. 투버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노란봉투법 수혜에 대한 부분 말고 다른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 서로서로 인사를 하시고, 스카이님, 네, 고맙습니다. 혜경님, 반갑습니다. 금손님, 레인보우 달려. 금손님, 갈 말에 타야지. 가는 말에는 타 있어야 되는 거야. 갈 말에 타야지. 가는 말에는 타 있어야지. 안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를.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의 기여. 실시간님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뭔데 이렇게 안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개괄적인 부분부터 하자. 지금 로봇 살 거예요? 사 있어야지. 아유 진짜 갈 말에 타야지. 지금 사도 돼. 사실 움직이지도 않았잖아. 지금 어디 움직였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생 주식을 만들려고 한 주도 안 팔았어. 아니 반 팔았어요. 반 팔았어. 반은 수익을 원금 회수하고 수익을 챙긴 거고 나머지는 수익 금액으로 갖고 있다고 했잖아. 두산 로보틱스 있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미치겠다 진짜. 행복님 궁금하죠? 이게 밀당이라는 거야. 그래서 채팅창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 그 VIP 회원님들도 제 유튜브 쪽으로 들어와서 채팅글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스카이님이 당연히 궁금해야지. 궁금해야 되고 선생님 방송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호야님이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제 방송은 찾아서 다시 보는 방송이에요. 몰랐죠. 저는 이제 매니아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다 끝났어요. 밋밋하다고. 지금 여기에서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주가 다 올랐잖아. 지금 봐봐요.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진짜 지금 이거 아침에 여기 갭 상승한 거잖아. 갭 상승하고 지금 이렇게 움직인 건데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지. 20포인트 26포인트 플러스 시작을 했고 29포인트까지 갔고 11포인트까지 내리기도 했었네. 600개 올라왔고 250개 내린 건데 뭘. 코스닥 볼까? 14포인트. 그래도 시초가보다 높다. 그치요? 시초가 요거는 고가잖아. 고가가 15포인트니까 지금 고가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목 한번 다시 봐주세요. 저희가 쓴 제목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대형주를 넘어선 중소형주. 그쵸? 코스닥이라는 얘기야. 근데 코스피에도 중소형주 많아요. 그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건가, 이거는 ROE가 높은 쪽 아니면은 거기에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성장 가치가 높은 종목을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 부분에 이견이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는 종목들이 좋을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네, 룰루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쵸? 좀만 기다렸어요. 그래요. 뭐 일단은 그 보는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들려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을 먼저 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자료 그걸 보면은 AI 유니콘 기업에 대한 50개 육성 계획을 발표했어요. AI 유니콘 50개 육성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발표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8월 21일 날 했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8월 25일이잖아. 24일 일요일, 그죠? 24일 일요일, 23일 토요일, 22일이 금요일이야. 21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육성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벤처 투자, 기술주 이런 쪽에 대한 육성 계획을 발표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K-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이런 기업의 예타 면제에 대한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정책적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 정책적으로 들어온 부분에서 주가가 발현이 돼야 돼. 그러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금요일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쵸?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매매를 했던 거예요. 제가 현금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현금에 대한 부분을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로봇 관련 주식을 매수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메인주를 좋아하거든요. 그 메인주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은 아셔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쪽이잖아. 뭐 지금 현재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를 사기는 버거울걸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봐봐봐. 보이나요? 자, 구독자님들 황금 라인이 보여요? 황금 라인이 보이면 1번. 주가의 길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금 라인이 보이면 1번. 이거 빨리 얘기해달라고 지금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루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루하다는 것은 단타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저는 단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게 매매하는 스윙 트레이딩은 가능하지. 단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불리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주가의 길목.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니까. 보이나요? 정말 진짜 보여요? 이거? 전 여기서부터 매매한 거잖아. 제 단가는 14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야,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째 들어온 거야, 이게. 이게 뛰어넘을 수도 있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뛰어넘을 수도 있지. 이거 한번 봐봐봐. 여기서 누른 거 한번 봐봐봐, 여기. 눌렀잖아. 이때도 있었어. 눌렀잖아. 이거 올라오면 여기서 누를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지. 안 누르면 어떻게 돼?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네. 네. 근영님, 저는 시청자님들께 반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하다가 보면은 요자가 좀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떻게 그 구독자님들 많은 분들한테 반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렇게 들리는 거겠지, 그지?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을 좀 풀고 열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을 풀고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피디님이 금방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워버리네. 괜찮아요, 저는.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스카이님,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 그죠? 네, 고맙습니다. 저 종목 잘 보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양쪽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좀 헷갈리는데요. 일단은 제 유튜브 쪽에 좀 더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팀장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봐보세요. 요게 요 박스 안에 있는 거잖아. 그쵸? 이제 내일이면 이 박스를 뚫어간다고. 그쵸? 네, 뚫어간다고. 그쵸? 만약에 뚫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비어 있는 거 맞죠?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거 맞죠? 맞아요? 맞으면은 1번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올라오는 데는 너무 쉬운 거야. 그 이전 고점이 얼마예요? 42만 9천 원인데요. 일단은 40만 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 맞나요? 맞으면 1번. 그렇죠? 행복님 궁금해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느 게 궁금한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 이 계획을 8월 21일 날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발표한 거를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움직인 거거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 봐봐봐. 요거 약간 좀 위로 올릴까요? 아이고, 위로 올라갔더니 지워져 버렸네. 저 여기 황금 라인 보이시죠? 여기 봐봐봐. 이게 언더슈팅 된 거잖아. 언더슈팅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움직인 거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면 여기 이렇게 요 가격이야. 요 가격. 요게 이제 밴드 대역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밴드 대역에서 여기서 이제 황금 라인 지지, 그렇죠? 여기서 누른 거잖아. 그렇죠? 여기 누른 거잖아. 여기 누른 거죠, 그죠? 여기서도 누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이 크다고. 이 공간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이게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는 거지. 가는 와중에 굴곡은 있겠지. 너무 쉽죠, 주식.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레인보우 사야 되나요? 이렇게 룰루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이걸 방송에서 얘기하는 모든 종목은 제가 보는 종목입니다. 구독자님들한테 제시를 하거나 추천하는 종목 아니에요. 보시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방송을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제가 싫어하는 종목으로 얘기하겠어요? 그쵸?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네, 수급력에 대한 부분까지 보이죠, 이제? 그 여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부분이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거 맞죠? 네, 굴곡은 있을 거예요. 굴곡은 있어요. 이 굴곡을 어떻게 잘 견뎌내고 참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로봇주는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체질적 부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흔들렸단 말이야. 기존의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구나.
기존의 주도주가 흔들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기존의 기존의 주도주들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렇죠? 네네, 고맙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금방 느껴지죠. 네. 기존의 주도주들이 뭘까요? 조선, 방산, 원자력, 그죠? 조방원이잖아. 네, 조방원에 대한 흔들은 부분은 벌써 그 심리적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왔어요. 뉴스에 대한 여건들도 있잖아요. 일단은 방사는 전쟁이 종료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거죠. 그죠? 방사는 전쟁이 종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거잖아. 방사는 전쟁이 종료돼도 군비는 확장할 거야. 근데 예전만 못할 거 아니야? 그쵸? 방산주에 대한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 높은 가격을 애널리스트들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의 실적보다 이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 같아. 그러면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방산주들은 더 가는 건 맞는데 현재의 가격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1번. 네. 그러면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은 우리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거든요. 중국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9월 달부터 무비자 입국 그거 지금 풀어주기로 했어요. 지금 그 내용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 에이펙 회담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초청장 갖고 갔거든요. 특사분들이. 근데 중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조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그지? 미국과의 결속력이 강해져서 미국의 전함이나 군함에 대한 여건에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중국에 주요 일간지에서 부담이 있는 거야. 이제는 올라오는 것도 좋지. 그리고 예전만큼 배를 수주를 하는 것도 많이 했잖아. 더 많은 부분이 발주돼야 되는 거지. 근데 더 많은 부분으로 발주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거나 요만큼이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해돼야 돼. 주식시장을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 지금 24포인트예요. 자, 오늘 시장도 한번 봐봐요. 아침에 올라왔죠. 올라온 이후에 더 올라가나요? 그러면 금요일 날 샀어야지. 그쵸? 목요일 날 샀어야지. 근데 불안했잖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는 거야. 오늘 아침에 단타를 한다라고 들어갔다면 객관적 부분에서는 아침보다는 내려왔잖아. 고점에 살 수도 있는 거지. 물론 각각의 종목에 저점에 사서 지금 올라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 시장의 분위기로 보면은 그 부분은 고수의 영역이라는 얘기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시장에선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움직이는 거고 향후에 어떤 쪽으로 움직일까라는 것은 결국은 뉴스와 이벤트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뉴스와 이벤트를 만드는 커다란 자금적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큰 물줄기라는 게 있어요. 그 큰 물줄기에 정책적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순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형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기술적 테마를 형성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핵심주보다는 중소형주 쪽 흐름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가격적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있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올라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0.76이잖아. 거의 2배 차이가 난다고. 그렇죠? 예. 거의 뭐 좀 더 지나면 3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각각의 종목들은 개별 종목화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거기에 로봇이 끼어 들어간 것뿐이야. 로봇이 끼어 들어가서 이게 내일도 올라가고 내일 모레도 올라가고 뭐 급등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추세에 대한 부분을 뚫고 흘러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추적을 하는 거지. 이게 추세 매매잖아요. 추세 매매. 추세 매매. 그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세 매매. 우리는 추세를 형성한 부분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봇 기술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정부 정책적 부분이 발표가 됐다고. 발표가 된 이후에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때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기사가 도배가 됐거든. 그쵸? 뭐 불공정 거래니 아니면 지금 불공정 거래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잖아. 거기에 신경을 쓸 때에 정책에 대한 로드맵은 그대로 진행됐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봐보자. 여기 황금 라인 보였죠? 황금 라인 보였죠? 그쵸?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진짜. 자, 황금 라인 보이나요? 황금 라인 보이나요? 자, 황금 라인이 보이면은 1번 봐보세요. 정확하죠? 여기서부터 움직인 거잖아. 그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확인해 드릴까요? 요거 확인해 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하이브로 볼까? 보이나요? 황금 라인이 보이면 1번. 자, 봐보세요. 여기. 다를 게 없잖아.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그쵸? 다를 게 없잖아. 황금 라인이 여기 있었던 거고. 전 여기서부터 봐야지. 그죠? 이게 갈 말이잖아. 지금 가는 말이고. 가는 말 과정에서 등락이 있는 것 뿐이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봐봐.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주시했어야 되는 거거든.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걸 주시를 못해. 지금 보이는 거지. 지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단타해도 될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 지금. 그쵸?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가의 길목을 찾아야 되고 그 길목이 황금 라인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제 이해가 되나요? 네. 이거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로드맵으로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흥분할 이유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 사야 돼요? 지금은 갈말을 사야 돼. 현재의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온 쪽이 아니라 갈 가능성이 높은 쪽에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는 쪽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올라간 거 따닥거리고 단타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잖아.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화면이 돌아가나 볼게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갈말에 사서 고점에 사서 더 고에 파는 게 가능하기도 해. 근데 실패 확률이 많다고. 그거는 고수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고수 트레이딩에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매매할 수는 있어. 근데 쫓아서 매매하다가 매매 포인트를 놓치면 그냥 물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암만 개인 투자자고 내가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욕심이 아니라 내가 피 같은 내 돈이니까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겠다라는 운용 전략적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때 스카이님이었나? 다른 분이셨나? 주식 투자 계획서 짰나요? 사업 계획서 짜셨나요?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짜셨나요? 제가 그 밥보다 주식 이전에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그냥 얘기하고 허틀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있는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지. 그쵸? 사업 계획서 빨리 갖고 오세요. 사업 계획서 내라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실 건데요? 지금 이 시장 놓치면 너무 아깝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되는 정석적 부분에 해당되면 좋고요. 저점에 있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단계별로는 1단계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단계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황금 라인은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방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금 라인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상황은 호기심 유발. 진짜 황금 라인에서 반등을 하네. 이거야. 반등. 이거를 보여주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황금 라인을 어떻게 세팅할 건데? 그리고 황금 라인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살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분을 건너뛰어? 그러면 그냥 뭐 단타쟁이가 되거나 그냥 시장 흘러가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야. 정말 오늘 제가 시간을 옮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목소리가 다 완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지만 좀 더 밀도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돼요. 어차피 아침에 모든 부분이 프리마켓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시면은 뭐 9시 10시면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 부분이 흘러간 거야.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진짜. 지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루해할 거야. 제가 그걸 알아. 지루하겠지. 지금 계속 내가 딴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로드맵이 짜여질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를 일부러라도 찾아오고 오셔서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는 그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채팅이 되는 그런 여건이잖아. 그쵸?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봐보세요. 황금 라인. 자, 이제는 내가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샀을 때의 느낌이 와야 돼. 샀을 때의 느낌이 안 오면 그거는 대부분 손실을 주더라고. 단타 입장에서 샀는데 미심쩍어 그러면 바로 팔아야 될걸요? 아니면 그대로 밀린다고. 고점에 사서 도고에 파는 것도 좋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그 기준점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황금 라인을 끌고 들어온 거지. 실질적으로는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업적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여돼야 되는 거고, 성장 가치에 대한 요건을 밀어줘야 되는 거야. 그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상황은 한알령 해제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섹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로봇 움직이죠? 그러면 뭘 사야 돼요? 갈말을 사야 되잖아. 갈말을. 움직이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그렇죠? 움직이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엔터 종목 지금 하이브 지금 9,000원 움직였어요. 꽤 세게 움직였다고. 그렇죠? SM 봐보세요. 이게 지금 프리마켓 시장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KRX 시장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일단은 프리마켓 시장까지 연결을 해서 좀 보고요. 그다음에 YG 엔터 잘 움직이잖아. 가는 말은 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사가지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서 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가격적 여건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120일 라인에서 딛고 움직인 거고. 추세에 대한 부분이 형성됐잖아. 형성된 추세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일 테니까. 짧게 매매하는 종목들도 당연히 추세가 형성되어 있고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향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움직일 거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여건이고, 중소형주가 기술주적 측면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정책적 부분이나 수급에 대한 여건에서는 더 빨리 움직인다고. 그렇죠? 뭐 단타를 치는 거 아니더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뭐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봐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건의 그 제목을 한번 잡아본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오늘 그 밥보다 주식 시간이 옮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저도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뭐 현재의 상황에서는 20포인트 봐보세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봐보세요.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갭으로 끝난 이후에는 별로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할 게 버거울 거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돼요? 지금부터 갈 종목을 찾는 거야. 그 갈 종목이 황금 라인에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갈 종목이 황금 라인에 있는 부분에서 눈에 딱 보였던 게 여기 있는 이 상황이잖아. 그렇죠? 두산로보틱스 봐보세요. 자, 두산로보틱스 황금 라인 보이나요? 여기 황금 라인 있잖아. 그쵸? 두산로보틱스. 이게 그 프리마켓 시장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그러는데요. 요거를 약간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정확히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정확히 있잖아. 근데 사기가 버겁다고. 뭘 알아야 사지. 그죠? 자신감이 없는 거야. 황금 라인에 샀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 그쵸? 길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황금 라인을 샀는데 길어지고 안 갈 수 있는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뭔지.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야. 황금 라인에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거 아직 못 뚫었습니다. 이거 뚫으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슈가 더 나와야 되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빅스노우볼에다가 올려드렸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쵸? 그죠? 보셨나요? 빅스노우볼에? 분명히 빅스노우볼에 올려드렸고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것도 올려드렸어요. 유니버셜 로봇과 IMID 참가 자동화 솔루션. 자동화 솔루션에 또 유리한 종목이 뭐 있어요? 자동화 솔루션에 유리한 종목이 뭐 있어요? 오토메이션. 그쵸? 오토메이션. 아, 지금 느낌이 와야 되지 않나? 진짜? 응? RS 오토메이션. 미치겠죠? 너무 쉽죠? 주식이. 지금은 정신없으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신없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보면은 이해가 된다고. 너무 쉽죠? 이게요, 샀는데 더 올라가면 여기서 볼 거야? 그러다가 윗꼬리 달고 만들어지면 여기서 보라니까. 너무 쉽잖아. 지금 갭에 대한 부분 여기 있었던 거고요. 위치적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격적 부분이 수렴한 거야. 이렇게. 안 그래요? 모든 부분이 정점을 향해서 관역을 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잖아. 안 쉬워? 나만 쉽구나. 그쵸? 뭔가 얘기를 해봐요. 궁금한 거. 종목에 대한 상담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방송법에 의해서 그 자본시장법이지 방송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종목 상담을 하지 말라고 그러네. 리체님이 더위에 지쳐 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시는데요. 아니에요. 지금은 본 게임이 시작이 안 됐어. 본 게임이 시작이 안 됐다고. 이 부분에 약간의 포모식의 형성이, 그러니까 심리적 여건들의 포모식이 조금 더 들어와야 돼. 그거는 지금이 아니야. 조금 더 지나야 돼. 그러면 지금은 이른 시점이잖아. 제가 이른 시점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갈말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쵸?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갈말이에요? 가는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갈말이에요? 가는 말이에요? 갈말이지. 왜? 가는 말은 여기 있었지. 갈말은 여기 있잖아. 갈말은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여기까지 올랐을 때 가는 말이 되는 거지. 여기서 사실래? 아직도 자신 없죠. 오늘 올라왔으니까 자신 없는 거야. 그럼 기다려. 기다렸다가 적정 부분 됐을 때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라고. 그쵸?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오늘 4,000원 7% 올라와 있으니까 사기가 버겁지. 근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헷갈리시죠? 그쵸? 자신이 없는 거야.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오늘 샀는데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거 봐봐. 그러면 샀을 때의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샀을 때의 느낌이 더 중요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 시점이 더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한 것은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야. 높게 사서 더 높게 팔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이고, 그리고 주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샀을 때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살 포인트와 맥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거기에 초점을 이루어줘야 돼. 얘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어.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이 안 터졌어. 어디 있니? 여기.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다고.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 움직일 때 아니야. 지금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 지금이 이른 시점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 4,700원이나 올랐는데. 그럼 미리 샀어야지. 미리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유니콘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21일 날 나왔는데 그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맞지요? 그 부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슈와 정보에 대한 여건을 빅스노우볼로 보내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빅스노우볼 잘 보시라고. 빅스노우볼도 무료잖아. 아 이게 여기 있잖아. 빅스노우볼.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여기 빅스노우볼이 여기 있잖아. 이게 여기. 그쵸? 그래서 이것도 무료니까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에 대한 부분 이게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벌써. 아이고 이게 게시물로 들어가야 돼. 자 여기 자료 벌써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글로벌 증시 AI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 샘 울트먼이 AI 버블 논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요번 주에 들어오잖아. 엔비디아의 실적은 27일 날 나오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8일 날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28일 날은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단 말이야. 그쵸 여기. 그러니까 이슈와 이벤트가 큰 변동성에 해당되는 장세예요. 그 변동성에 해당되는 장세에 애널리스트의 주가들의 폭은 3,000포인트에서 3,280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근 300포인트가 움직이거든요. 이 300포인트가 올라오게 되면 상승이라고 느끼고요. 내리게 되면 하락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그렇지만 하락은 아니야. 그렇죠? 주가가 오른 부분에 조정 여건이 있는 거지. 현재 글로벌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하락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 듯 싶어요. 그렇죠?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스탠스가 매파적 기조에서 비둘기적 기조로 바뀌어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준 거잖아.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가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어떤 메시지인가? 아, 다른 거구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는 마스터 PB였잖아요. 제 후배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창용 총재는 가계 부채,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시장적 측면에 여기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 상법 개정안 이것도 오늘 또 표처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빅 이슈와 정책적 이벤트에 의해서 변동성 장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런 경제 지표가 있는 거 요거를 다 올려드렸어요.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빅스노우볼 요거를 잘 구독을 해 놓으시면 관련되어 있는 뉴스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제 한번 봐보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정상회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크고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거 우리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이미 따라잡혔대. 이거는 작년도에 나왔어 벌써. 이게 현대경제연구소인가? 이쪽에서 반도체 기술에 대한 측정을 해봤는데 거의 98%가 중국이 앞서 있는 거로 나와 있고요. 2% 정도가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이 2%에 해당되는 분야가 패키징 분야야. 패키징 분야. 나머지는 거의 엇비슷하거나 비슷비슷해. 아니면 일부에서 중국이 앞서 있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술에 대한 부분이 다 따라잡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시급하지. 창신 메모리는 이제 HBM3를 만든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HBM3 에디션 3E 이것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곧 HBM4를 납품하겠지. 그러니까 HBM4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도 일단은 오케이 승인을 받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중국 AI 칩 자립화 70% 목표. 그렇죠? 이제는 엔비디아에 의존해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근데 전 세계는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안 해. 왜 안 해요? 그냥 엔비디아에서 사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왜 탈피를 하려고 그래? 못 사게 하니까. 탈피를 하고 못 사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야 돼. 돈이 들더라도. 근데 기술을 개발하고 돈이 드는 게 싫으면 사서 쓰면 되거든. 지금 중국의 반도체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혁혁한 공로를 세워주는 게 미국이야. 미국이 이런 일을 안 했으면은 중국이 굳이 돈 써가면서 AI 칩을 자립하려고 노력을 안 했을 거라고.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예전에 블랙 국가, 화이트 국가 이렇게 하면서 소부장에 대한 제재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는 뭐 했어요? 소부장 독립, 8.15 독립 해야겠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자. 그러면서 소부장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돈이 더 드는데 개발하고 나면 일본 거 안 쓸 거 아니야. 그죠?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기술 속도를 늦추는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더 기술 개발을 해야 돼. 더 앞으로 당겨가야 돼. 근데 자꾸 그 미국에서 걸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죠. 어쨌든 중국은 AI 자립화 목표 70%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러면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뭐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미지 센서 분야, 그렇죠? 그 다음에 HBM 반도체에 대한 여건. 우리가 그 HBM에 관련되어 있어서 SK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얼굴마다 종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대형주를 넘어선 중소형주. 그럼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로드맵이 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그 10종목에 한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포문을 열어봅니다. 그러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하나씩 얘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우리 뭐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 이해가 될 텐데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방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여건이 아주 충족되어 있어요. 아직도 전쟁 중이네. 이스라엘, 예멘 수도 에너지 인프라 공습을 해가지고 37명이 사망했대. 8월 25일 날 새벽에 나온 뉴스예요. 이거 보냈습니다. 빅스노우볼로. 그쵸? 그러면 방산주가 막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그쵸? 방산주가. 그쵸? 막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만 하잖아 지금. LIG 넥스원 빠졌고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2,000원 플러스다. 그지? 하나는 100원 플러스. 여기에 보면은 현대 로템 300원 플러스. 이게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뒤로 밀리는 거지. 그쵸? 아니었으면 후제로 막 움직였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한전 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이게 원자력 관련돼서는 제일 세잖아. 물론 이제 두산에너지 있지, 그지? 그쵸. 혼재되어 있지.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을 모르는 거야. 이 부분을. 그쵸?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이게 봐보세요. 이 부분을 모르는 거야. 그쵸? 미국에 이제 도착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에 주시를 하고 있는 거야. 주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호재적 요소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급등하는 거고, 그냥 밋밋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뒤로 약간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봐봐. 지금 하나오션에서 필리조선소 700만 달러 추가 투입, 이 얘기가 나오잖아. 이런 부분 나오잖아. 그러면 아직도 조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주도주 여건에 해당되는 거야. 썩어도 준치라고 현재의 주도주잖아. 그쵸? 근데 주도주가 바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바뀌는 부분을 결정적으로 얘기해 준 요소가 하나 있어. 그 바뀔 수 있는 부분에 결정적인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다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만약에 자, 요걸 보면은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기억나죠, 이제? 기억나요? 요거. 역시계곡선.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이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잠깐만요. 한이님이 황금 라인에서 우아한 차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 부분에 책정을 하는 그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예. 한이님,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나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현재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바뀌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가야? 아니죠. 거래량 맞죠, 그죠? 네, 거래량 맞죠. 네, 세장님 조준 타이밍 맞아요, 그죠? 아직은 시작도 안 했어. 네, 그래서 현금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야. 현금 갖고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조금씩 접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갑자기 몰빵을 하거나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그렇게 해서 쉽게 돈 벌지 못해요. 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그 다음에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지금? 지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주가 올라오면 뭐해? 그렇잖아요. 어떤 지표가 제일 중요해요? 거래량 지표. 이해되나요? 이해되시는 분? 이해 잘 안 되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해되면 1번. 이해되면 1번. 거래량 지표라고.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거래량 얼마큼 냈나. 1억 1,500만 주. 오늘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점심시간 들어갈 거거든요. 1억 1,500만 주야. 지금 한 2억 주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3억 주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장 끝났을 때 5억 주, 6억 주 가는 거지. 이 정도로 가면은 2억 주뿐이 안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으면은 1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지금 시장이 안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야. 이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확실하게 이거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가 파악된 그 종목만 사는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막 흥분돼? 나는요, 거래량이 안 올라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문제가 다르잖아, 지금. 그쵸? 이게 다른 거야. 거래량이 늘어야 돼. 거래량이 안 늘잖아. 한번 봐봐봐, 지금. 2억 주? 2억 3천만 주? 1억 천? 오늘 온장으로 들어가면 반지 났으니까 한 2억 한 3, 4천만 주 되겠다.
이게 가능하냐고 지금 3억 주. 5억 주 막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안 그래요? 거래량이 없잖아. 자, 한이님 아까 만약에 황금 라인에 있는 그런 상황에 기울기를 못 보신 건데 기울기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 가능한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죠? 한이님 올려주셨죠? 그게 책정하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주 들어오세요. 자주 들어오시면 돼요. 그쵸? 지금 이거 봐보세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뚫어갈 수 있어? 여기에 대한 매물벽은 없나? 흥분하지 마시고 다행인 줄 알아야 돼. 이게 아랫골이라는 게. 그쵸? 아직은 가격적 여건에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밴드 대역으로 보면은 요게 기준이잖아. 요게 중심. 그 밴드의 위아래, 그쵸? 요게 박스라고. 이 박스. 박스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맞아요? 맞으면 1번. 맞으면 1번. 그죠? 막 달려야 되는데, 그죠? 세짱이 왠지 알겠죠, 그죠? 이게 다른 거야. 보시면 알겠죠. 맞으면 1번. 근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이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여요? 이거 보이셔야 돼요? 고점을 연결하면 돼. 그쵸? 그죠? 저점을 연결하면 돼. 이 추세 대역 보여요? 이 추세 대역? 이 추세 대역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맞아요? 맞으면 1번. 그런데 지금 막 투자해? 단타는 가능해. 이럴 때. 짧게 매매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시작한 부분에서 단타가 가능한 종목이 얼마만큼 있을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다 헤아려낼 수 있어요? 그냥 헤아려내고 싶은 거지. 그건 마음뿐이지. 본인의 돈에 피 같은 돈을 마음뿐인 이 부분에서 투자를 해야 돼? 정말? 그쵸? 이게 결정이 안 돼 있어. 아직은 이 상방향이 아니라고. 그쵸? 그러면 이 상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 이것만 보면 돼. 그거의 첫 번째 요건이 거래량이 느는 거야. 명확하게 포인트 잡아주죠. 그러면 거래량이 늘기 전에는 현금 비중이 높은 게 맞는 거야. 지금 30포인트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올라가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늘면 그때 사도 돼. 아, 그러면 올라왔을 거 아니야. 좀 더 주고 사지 뭐. 아, 그래요? 그 조금 더 주고 산 게 상한가 더블 그렇게 많이 더 주고 사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 부분을 참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본인 성향이 조급한 거야. 주식시장에서 조급하면 질 수밖에 없잖아. 이제 알겠죠? 네. 굉장히 큰 시사점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첫 시간이잖아. 물론 이게 얼마만큼 오래 갈지는 몰라. 제 유튜브는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처음 내보내는 거고 타이틀을 지금 걸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걸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도 간을 보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요 부분에 간을 보고 있는 거라고. 조금 있으면은 11시 20분에 방송이 바뀐다고. 11시 20분에 방송이 바뀔 거고 바뀌는 그 방송에서는 제 유튜브에서만 진행돼요. 그러니 한국경제TV 쪽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열려 있어요. 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 PD님이 빅스노브 올려주시고 PD님 제 유튜브 하나만 올려주시죠. 유튜브 올려주면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때는 지금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 얘기하자고. 세짱님 그때 얘기하자고. 스카이님 그때 얘기하자고. 왜냐하면 여기는 공식적 부분에 의해서 나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제약이 있어. 그렇지만 제 채널에서 움직이게 되면 제약이 없어요.
왜? 제 채널이니까. 제 채널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그나마 가능성 있는 부분은 20일 라인에 올라왔다. 자,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전환도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오자, 으짜. 바뀐 게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환도를 안 보는 거야. 이게 오묘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 표면적 부분만 보고 있는 거지 내면적으로 바뀌는 걸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한 달 내내 이건데 8월 내내 이건데 그게 볼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는 볼 때마다 새로워. 이것을 볼 때마다 새롭다고. 그게 다른 거죠. 그 안쪽에 있는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새로워. 그리고 이 부분을 유지하게 시켜준 거는 바로 요거야. 요 아래 꼬리가 이 부분을 유지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유지하게끔 만든 이 요소가 커다란 부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가는 올라오는 쪽이야. 인버스 하면 안 돼. 인버스 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때 인보스 하는 사람들 뭐 댓글로 막 올라가는 거니까 많이 봤잖아요. 야, 그 사람들 다 죽었지, 그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72포인트 마이너스 나왔을 때 그때 인보스 한다고 막 떠들었잖아. 그쵸? 그 사람들은 다 손실이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이 분들이. 그쵸? 우리가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꼬리에 대한 이 부분이 의도적 부분이 있는데 아래 꼬리에 나타난 부분을 의도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의도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는 이 의도를 뭐로 파악했냐면 주도주에 대한 바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주도주가 바뀐다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이거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주도 여건을 받아서 한국코, 코스피, 코스닥, 한국 시장을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캐퍼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 미래 가치를 끌고 와서 지금 현재의 가치가 싸구나. 지금 사야 돼. 라는 느낌이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 종목군들을 보라고. 그 종목의 하나의 업종군이 로봇일 수가 있는 거야. 그 종목의 커다란 부분이 바로 반도체라고. AI 반도체. 제가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 10종목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만 당분간 매매해도 손실 안 나요. 그죠? 로봇 섹터는 아직 주도주 섹터군으로 구성이 안 됐어. 나중에 HD 그룹에 산업용 로봇이 들어오면 굉장히 커져요. 한화 로보틱스가 들어오면 좀 더 커져요. 각각의 기업들이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쥐고 있다고. 그 부분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주군에 편입이 돼서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 그 전에는 안 봤어도 지금은 봐야 되는 위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늘고 막 움직여. 그럼 어디가 움직일까? 다시 조방원 갈 수 있어요. 조방원이 지켜주는 거 오케이. 빠지지만 않아도 돼. 나머진.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 그거 아닐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이 부분을 뛰어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밴드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누를 거라고?
이 부분을 뛰어놀 때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됐을 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현재의 가격에서는 횡보하겠지. 그렇죠? 이 현재의 가격에 횡보할 때 움직이는 업종군과 종목군이 뭘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대형주는 아닐 거예요. 중소형주라고. 자, 제목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대형주를 넘어선 중소형주. K로봇은 AI와 손을 잡는다. AI 반도체와 손을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와 AI에 대한 여건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향후에 주도주군에 편입이 돼서 그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거 아니네. 맞나요? 그죠? 올라온 거 아니네. 이것을 미리 뉴스에 대한 부분과 이슈에 대한 여건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조금씩 사는 거지.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바꿔가려고 현금을 갖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교체에 대한 부분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안 가는 종목을 팔아서 옮길 타이밍과 교체 시점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8월달 다 갔다. 이번 주가 8월의 마지막 주간이야. 그러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4달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배당하자 그런다고. 배당주 해야지.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투자해야지. 그거는 곁다리로 먹는 거고. 하반기 연말까지 갔을 때 어떤 쪽이 움직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쪽을 미리 선별해서 움직일 때에 투자가 정상적 범위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전략이야. 어려운 얘기했지요. 그쵸? 제가 단타 얘기를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을 얘기했으면 좋은데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죠. 자,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할 거고. 첫 시간 들으셨어요? 첫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래량 늘었어요? 이제는 편해집니다. 모든 부분을 정해놓고 제시를 해놓고 그 부분을 확인해가는 거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바꿔가야죠.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가능한가요?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나요? 오케이, 가능해요? 가능하면은 박수 한번 올려주시고, 예, 박수 한번 올려주시고, 첫 방송이기 때문에 눈 한번 맞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눈 한번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 때에는 우리는 눈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잖아. 눈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고요.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제 시간이니까 늦지 않게 잘 들어오시면 됩니다.